이 중간 고점을 전후해서 40~50%의 강한 하락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시가총액 자체가 지지난 사이클보다는 수십 배 크고 지난 사이클보다도 10배 가까이 크죠. 그러면 시가총액이 이렇게 큰 자산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변동성이 훨씬 더 적은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사이클에서 40~50%의 조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현재의 비트코인의 모멘텀이나 시가총액 등을 계산해 봤을 때 고점 대비 사이클 중에 하락 정도가 최대치일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일단은 제가 예전에 출연했을 때부터도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비트코인에게 있어 20~30% 조정은 그냥 일상이라고 이미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지난 사이클의 경우도 20% 이상 조정이 대여섯 번 있었고 지지난 사이클에서는 30% 조정이 그 정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 사이클은 사실 그동안에 비하면 오히려 조정이 굉장히 약했어요. 가장 큰 조정이래봐야 한 20% 정도 조정이었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번에 사이클이 상승장이 시작되고 나서 가장 많이 하락을 한 거죠, 이번에. 그래서 이제 정말로 조정다운 조정이 처음 나온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비트코인은 반감기를 전후해서 굉장히 변동성이 심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반감기 지점을 좀 뛰어넘는 어느 정도의 저항이라고 할까요? 그 기간이 원래도 기본적으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잠깐만 보시면은 이게 지금 2차 사이클인데요. 2차 사이클 때 보시면은 이 2차 사이클 요 앞에 고점 부분 있잖아요. 이게 일명 중간 고점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미드탑이라고 우리가 부르거든요. 이게 피보나치 61.8% 되돌림 지역인데 이게 일반적으로 어떤 가격이 고점을 찍었다가 바닥을 찍고 회복할 때 심하게 저항을 받는 골든존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보통 비트코인 사이클에서는 중간 고점으로 적용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전후로 해서 또 반감기가 또 있었던 적이 많고요. 그래서 2차 사이클의 경우에는 실제로 그렇게 됐었는데 이 중간 고점을 찍은 이후에 반감기를 거치면서 최대 40% 조정이 있었고 이 지점을 다시 돌파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6개월 180일이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는 지금 나타나지 않지만 이 반감기 가격을 다시 돌파하는데도 3개월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반감기 이전에 이 높았던 중간 고점을 돌파하는 데는 6개월이 걸렸고 그거보다 조금 낮아진 반감기 당시 가격을 돌파하는데도 3개월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 반감기 그리고 중간 고점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굉장히 저항이 심한 지역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3차 사이클을 보시면은 3차 사이클도 이 부분이 중간 고점이 되는데 이 지점으로부터 계산을 하면은 저점까지 72% 하락이 있었고 또 이 부분을 완전히 돌파하는 데 걸린 시간이 무려 500일입니다. 그 다음에 반감기로만 보면은 반감기 당시 가격을 돌파하는데 이것도 한 2개월이 약간 넘게 걸려요. 2개월 반 정도. 그러니까 반감기 그냥 기점으로만 보더라도 그 반감기 가격권을 돌파하는데 2~3개월이 걸렸고 이번 반감기 그 당시 가격은 64,000달러죠. 그러면 이 가격 위로 확실하게 올라가는데 2~3개월 정도가 기본적으로 걸리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반감기를 기점으로 전후로 있는 이 중간 고점을 돌파하는 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또 그 하락폭도 심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다만 지난 3차 반감기 사이클의 경우 72%나 하락했는데 요거는 팬데믹 때문이에요. 근데 팬데믹은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죠. 이건 블랙스완이라고 해서 비경제적 요인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제외하고 계산을 해본다면은 한 50% 정도 하락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난 사이클, 지지난 사이클이죠. 2차 반감기 사이클의 경우도 40%. 그러니까 이 중간 고점을 전후해서 40~50%의 강한 하락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시가총액 자체가 지지난 사이클보다는 수십 배 크고 그 다음에 지난 사이클보다도 10배 가까이 크죠. 그러면 시가총액이 이렇게 큰 자산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변동성이 훨씬 더 적은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사이클에서 40~50%의 조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100% 장담은 할 수 없지만 저의 견해로는 그렇고
맥시멈 하락이라고 해봐야 30% 정도 하락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최고 고점이 73,000달러 정도였으니까 만약에 30%까지 하락을 하게 된다면 5만 달러 정도가 거의 최저 바닥이 될 것이다 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현재 이번에 떨어진 23%도 저는 충분히 단기적으로는 바닥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하락을 한다 하더라도 5만 달러 정도가 거의 최저 바닥이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상황이 예전과는 조금 달라진 게 있어요. 지금 가격이 원래 전고점이 69,000달러였는데 그거를 이번에 지난 2월에 돌파를 했었죠. 그래서 그 2월에 돌파를 했을 때 우리가 많이 얘기했던 게 단축 사이클의 가능성입니다. 이 단축 사이클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반감기 이전에 비트코인이 전고점에 도달했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최초로 반감기 이전에 전고점에 도달을 하면서 이번 비트코인 사이클이 굉장히 빨리 끝을 맺고 종료할 수 있다는 그런 단축 사이클의 가능성이 나왔었어요. 그렇게 된 이유가 반감기 이전에 전고점에 도달하면서 일반적으로 전고점 도달한 이후 8개월에서 12개월이 지나면은 사이클이 끝났거든요. 그러면은 반감기 이전 전고점에 이번에 2월에 도달을 했으니까 거기서 8개월에서 12개월 이후에 사이클이 끝난다고 하면은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는 사이클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런 단축 사이클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제가 저번에 출연을 해서도 말씀을 드렸었죠. 하지만 이번에 조정이 길어지면서 의견이 조금 바뀌고 있어요. 전망이 바뀌고 있는데 그 단축 사이클 가능성은 점점 낮아지고 오히려 현재 있는 지점이 중간 고점이다 라는 지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출연을 했을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지난 사이클이 중국의 채굴 금지와 FTX의 사기로 인해서 그 다음에 물가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조기 금리 인상 위협도 나오면서 그런 여러 가지 원인들로 인해서 원래 가야 될 곳까지 가지 못하고 중간에 한번 가격이 꺾이면서 이렇게 쌍봉, 더블탑이 출현을 하는 형태가 되면서 원래 예상했던 가격인 10만에서 14만 달러까지 가지 못하고 중간에 꺾인 약간 못난이 사이클, 그러니까 원래 가능성보다 못 간 조금 못난이 사이클이었다는 것을 제가 지난번에 출연을 했을 때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면 그거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현재 가격이 위치한 지점이 그 69,000달러의 전고점 저항을 받고 있는 부분이 아니라 지난 사이클이 원래는 훨씬 더 가격이 올랐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있는 지점이야말로 중간 고점이다 라는 중간 고점 시나리오의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망이 어느 정도 수정이 된 거죠. 그렇게 되면서 현재 있는 지점이 중간 고점이다 라고 생각하고 계산을 해보면은 지금 가격의 흐름이 이해가 되는 거죠. 왜냐면 지지난 사이클에서도 이 중간 고점, 그 다음에 반감기죠. 와 겹쳐 있을 때 거의 6달 정도의 기간 조정이라고 우리가 하죠. 기간 조정이 있었고, 그 다음에 최대 40% 정도의 가격 조정도 있었기 때문에 현재 있는 지점이 지지난 사이클에 이 반감기와 중간 고점이 함께 맞물려 있는, 이번에 2월에 중간 고점을 찍은 거니까 그 다음에 4월에 반감기가 있었죠. 그 시점과 굉장히 유사한 형태로 흐름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것도 일단은 여기서 맥락이 이어지는데요. 우선 1차적으로 이 지점에서, 중간 고점 지점에서 강한 차익 실현이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중간 고점은 일반적으로 가격이 꽤 많이 오른 지점이거든요. 실제로 현물 ETF 승인되고 나서 3달 동안 가격이 거의 2배가 올랐었어요. 그럼 가격이 당연히 그만큼 짧은 기간에 많이 올랐다면은 짧은 기간 동안 큰 이익을 얻은 투자자들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그 투자자들의 차익 실현 매물이 많이 등장할 수밖에 없고, 그 매물이 나오면서 이 중간 고점 부분이 굉장한 저항 지점으로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근데 원래는 지금 이 중간 고점을 우리가 전고점으로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단축 사이클 얘기가 했었던 건데, 이번에 확실하게 조정을 나오면서 이 지점이 전고점이라기보다는 중간 고점으로 봐야 한다라는 중간 고점 시나리오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강력한 저항이 나오고 있는, 원래 출현하는 지점이라는 거,
그게 일단 1차적인 이유가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현물 ETF의 유입이 지금 상당히 줄어들었어요. 한 3월부터 지금까지 거의 한 달 반에서 두 달간 정도 유입이 거의 순유입과 순유출이 거의 제로인 균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이전까지 두 달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 무려 120억 달러의 자금이 유입이 됐었는데 그게 갑자기 한 달 반 정도 스테이가 된 거예요. 홀드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당연히 가격은 오르기가 어려운 상황이 된 거죠. 그런데 이 ETF들의 그 자금 유입이 홀드가 된 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중간 고점 이 저항 영역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많이 나오면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것도 한 가지가 있겠고, 또 하나의 원인이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현물 ETF로 들어온 자금의 90% 이상이 개인 투자자나 아니면 소규모 헤지펀드입니다. 대규모 기관들은 아직 본격적인 진입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대규모 기관들이 본격적인 진입을 하려면 최소 1개에서 2개 분기 이상의 시간이 필요해요. 왜냐면 자산 평가 기준이 최소 90일이 있고요. 이건 최소 기간 기준으로 90일이에요. 그러니까 4월 달이죠. 그때 이제 자산 평가가 끝나고 그 이후로 내부 심사나 고객들에 대한 공지를 통해서 SEC의 펀드의 현물 ETF, 비트코인 현물 ETF를 추가하겠다는 승인을 받은 이후에나 추가 그 현물 ETF 포함이 가능해져요. 할당이 가능해져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무리 빨라야 1개 분기 이상에서 일반적으로는 2개나 3개 분기 이상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아직까지는 본격적인 기관들의 자금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예요. 그럼 지금 들어온 자금은 뭐냐? 전부 개인 투자자나 소규모 헤지펀드인데 이 개인 투자자나 소규모 헤지펀드들의 비트코인 현물 ETF 수요에 대한 자금 유입은 어떻게 보면 1차적으로 끝이 났다 라고 보면 돼요. 그럼 2차적으로 이제 본격적인 기관들의 자금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 들어오는 기간까지의 좀 시간이 텀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자금의 주체가 전환이 되는 요 기간에 잠깐 지금 유휴 기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모건 스탠리가 이번에 12개 펀드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포함시키는 것을 SEC에 승인 신청을 했죠. 그 다음에 UBS도 이번에 들어올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 UBS야 모건 스탠리만 하더라도 운용 자산이 총 5조 달러에 달해요. 이런 본격적인 대형 기관들의 자금은 이제부터 들어오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다만 그 자금이 들어올 때까지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 지금 1차적으로 들어올 자금은 다 끝났고 2차적으로 들어올 그 대형 기관들의 진짜 큰 돈들이 들어올 때까지 조금 시간이 필요한 텀이 필요한 그런 기간이다. 잠깐 쉬어가는 기간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금리 전망치가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게 지금 위험자산 시장의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어요. 제가 처음 이 웅달체방 나와서 말을 시작했을 당시에는 연내 금리 인하가 3번 이상, 최소 3번 이상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한 번으로 줄었어요. 왜냐하면 물가가 계속 높고 그 다음에 경기가 생각보다 그렇게 약해지지 않았죠. 고용이 약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은 오히려 또 거기에 추가적으로 GDP는 안 좋아지면서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이 나오는 이렇게 거시경제 환경이 굉장히 안 좋아졌어요. 제가 처음 얘기를 시작했을 때보다. 그러면서 지금 금리 전망치가 올라가고 거시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는데 이 부분을 현재 가격에 반영하고 있는 중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원인들이 총체적으로 종합되어서 현재 가격 조정세가 나오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신민철 작가님께서 쓰신 저서 비트코인 슈퍼사이클에 이렇게 쓰셨어요. 투자할 때 가장 힘든 순간을 꼽으라면 언제일까? 내가 산 자산이 가격이 하락할 때다. 지금이라도 팔아야 할까? 다시 오르면 어떻게 하지? 이런 고민이 투자자들을 가장 골치 아프게 하고 투자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최근에 비트코인에 좀 고점에 물리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은 신민철 작가님이 해주고 싶으신 얘기가 있을 것 같은데. 투자를 할 때는 상승과 하락이 항상 동시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계속 오르기만 하는 자산은 없고 반드시 하락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내가 진입을 했을 때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다면 그건 나름대로 문제가 있어요. 왜냐면은 어떻게 보면 거품이 형성되고 과열되는 시기에 내가 진입을 했다는 거거든요. 반대로 가격이 내가 산 다음에 가격이 내려가면은 일반적인 투자자들은 아마 힘들어 하겠지만
사실 투자의 입장에서는 그 시기가 오히려 진입하기 좋은 시기입니다. 왜냐면은 거품이 빠지고 과열이 해소되는 시기에 내가 진입을 했으니까 내가 산 이후로 가격이 내려간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산 이후로 가격이 내려가는 시기가 오히려 투자적인 입장으로서는 더 진입하기 좋은 시기예요. 근데 이제 일반 투자자들은 내가 산 순간부터 가격이 오르기만을 바라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는 것은 그 마음은 저도 당연히 알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너무 단기적으로 이 가격 변동에 집착하지 말고 최대한 그 전망을 넓게 가지고 긴 시간 축에서 이 사이클 전체를 바라보는 관점으로 투자를 해야지만 우리가 이런 단기적인 변동에 흔들리지 않고 투자를 할 수 있다. 원래 투자를 하다 보면은 가격이 오르는 기간도 있고 내리는 기간도 있는데 그거는 너무 당연한 거다. 우리가 살면서 맑은 날만 계속 맞이할 수는 없잖아요. 비 오는 날도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그 비 오는 날도 어쨌든 우리가 뭐 살아가려면 견뎌야 하는 시간이죠. 그리고 또 그 시간도 무조건 나쁘기만 한 건 아니에요. 그 시간 동안 오히려 배울 수 있는 것도 많고 또 차분하게 자산을 바라보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가격이 계속 오를 때는 사람들이 뭐 공부 안 했어요. 그냥 맨날 오르기만 하니까 오히려 그냥 가격만 보면서 야 이거 어디까지 더 오르냐 언제 더 들어가냐 그런 얘기만 했었거든요. 하지만 이런 시간을 겪다 보면은 시장에 대한 겸손함도 생기고요. 더 차분하게 공부할 수 있는 시간도 가질 수 있다. 라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는 지금 사이클 전체에 투자를 하는 거지 뭐 2달을 바라보고 3달을 바라보고 투자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 사이클 전체의 속도는 오히려 지금 정상화되어 가고 있는 굉장히 좋은 과정이거든요. 제가 앞에서 단축 사이클 가능성이 있다고 했는데 지금 그 가능성이 거의 사라져 가고 현재가 중간 고점 시나리오로 가면서 오히려 지금 사이클 속도가 제가 책에서 말하는 그 속도 거의 그대로 지금 다시 수렴해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사이클 전체를 바라보는 투자를 한다면 더 좋은 거죠. 왜냐면 우리가 예측 가능한 속도로 다시 돌아가고 있으니까. 네. 제가 웅달차판 나서도 사실 말씀을 드릴 때마다 기본적으로 최소 두세 달 정도는 기간을 잡고 분할 매수를 하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지금 뭐 최고 고점에서부터 사기 시작하신 분들도 지금 아마 뭐 평균 가격이 6만 달러 초중반대이실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 뭐 하락폭이라 봐야 그렇게 심하지도 않죠. 뭐 기껏해 10%도 안 되는 그 정도인데 이제 문제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도 분명히 몰빵 투자를 하신 분들이 이제 계실 거란 말이에요. 이제 그게 문제인 거죠. 근데 그게 문제인 건데 이미 뭐 다 몰빵 투자를 하신 분들이라면은 사실 지금부터 해야 될 것이라기보다는 이번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배우는 시간인데 그 배우는 시간이 뭐냐면은 단기적인 전망으로 최대한 투자하는 습관을 버리고 중장기적인 전망으로 투자하는 습관을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이클에 투자를 하는 거지. 제가 책에도 적었잖아요. 사이클이지 뭐 슈퍼 반감기라고 안 적었잖아요. 2-3달 투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이클 전체에 투자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사이클 전체를 바라보는 중장기적인 관망으로 그 투자하는 그런 습관을 이번에 배우시는 게 가장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아직 매집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번에 어떻게 보면 겸손함을 배울 수 있었던 거죠. 짧은 시간에 지금 막 오르니까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언제든 시장은 급변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로 2-3달 정도의 기간을 잡고 투자를 진입을 하는 게 안전하다라는 것을 배우시면서 앞으로도 분할 매수를 통해 진입하는 것을 습관화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점이라고 하는 건 사실 신이 아닌 이상 알 수 없어요. 그거는 알 수 없고 다만 과거 사이클들의 기록과 현재의 비트코인의 모멘텀이나 시가총액 등을 계산해 봤을 때 고점 대비 사이클 중에 30% 하락 정도가 최대치일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예상치일 뿐이지 무조건 맞을 거라고 확증할 수는 없어요. 근데 만약에 그 예상치대로 한다면은 현재 73,000달러 기준으로 고점 기준으로는 5만 달러 정도가 최대 바닥이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뿐이고요. 하지만 저는 항상 회원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게 예측으로 투자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려요. 예측으로 투자하지 말고 정해진 양을 우리가 DCA라 그러죠. 분할 매수로 계속해서 분할 매수를 하라. 다만 이 DCA도 약간의 요령이 있는데 매번 똑같은 양을 사는 건 아니고요. 그 사는 양을 조절하는 동적 분할 매수라는 요령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조금 떨어졌을 때는 그 내가 하루에 사기로 한 양이 예를 들어 10만 원이면 한 5만 원만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의미 있게 한 10% 이상 떨어졌을 때 내가 하루에 사기로 한 양 10만 원을 사는 거죠. 그 다음에 한 15%에서 20% 떨어졌을 때는 그 양을 늘려요. 15만 원 뭐 이렇게 늘리고 30% 지금처럼 떨어졌을 때는 하루 사기로 한 양의 두세 배를 사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렇게 가격이 하락이 폭이 심할 때 더 많이 사는 동적 분할 매수가 한 가지 요령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즉 만약에 바닥을 예상을 한다면은 그 동적 분할 매수하는 양을 좀 조절하는 정도로만 활용을 하는 거죠. 기다렸다가 바닥에 한 번에 몰빵으로 잡아야지. 이것도 결국 몰빵 투자잖아요. 안 된다니까요. 예. 이게 가장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바닥이라고 생각했던 지점보다 약간 위에서 바닥을 찍고 올라가면 그다음부터 못 사세요. 왜냐면 예전 가격이 생각이 나서. 그럼 그러다가 보면은 이제 그냥 고점 넘어가 버리고 그럼 이제 영원히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예측으로 뭔가를 내가 한 방에 잡을 생각을 하지 말고 최대한 분할 매수를 하시고 만약에 이런 동적 분할 매수를 한다면 그런 바닥 예측은 그냥 그 동적 분할 매수하는 양을 조절하는 정도로만 그러니까 감미료 정도로만 사용을 하는 거죠. 그렇게 참고사항 정도로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